잠을 자야 되는 이유를 좀 더 같이 생각해볼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잠 전문은 아닌데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저도 환자들이 이제 파킨슨 환자를 주로 뵈는데 나이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잠에 대한 문제가 나이 드셔서 있는 분도 있고 또 파킨슨 자체 요즘은 보면은 이 여러 병들이 그 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들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전문은 아닌데 저도 좀 더 배워야 되는 토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잠에 대해서 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fascinating 재밌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잠을 자야 되나?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 이제 좀 하다가 일단 지금까지 한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가서 좀 모르는 거는 또 좀 더 찾아보고 또 박 박사님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작을 제가 우선 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경하게 해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런 거 어떻게 보고 있나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일반적인 그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잠 사이클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이제 그 잠병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거는 제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열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요. 왜 자야 되나?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야 되나요, 우리가? 그 좀 이렇게 그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 저 그림이 타마스 에디슨이에요. 그 사람이 아시다지만은 그 아주 브릴리언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여러 가지 발명을 많이 했는데 잠이 아까워서 저렇게 실험실에서 할 수 있으면 안 자려고 버텼나 봐요. 그 사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잠을 자야 될까요? 그리고 왜 자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분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네요. 아마 그 질문을 셀 자체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그 베이직 셀이 it's need to recuperate.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네네. 휴식이 필요. 네. 지금 저기 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그게 안 나온 파워포인트가 안 나와요? 아까 share. 네. 그러네. 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 있네. 이거예요. 보이죠? 네네. 그래서 에디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에디슨이 자기 그 실험실에서 안 자고 지금 버티고 겨우 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잠을 안 자면은 잠은 사실 동물들도 다 자는데 실험을 하려고 안 재우면은 금방 죽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특히 이 타마스 에디슨은 잠을 waste of time이다. 4시간만 자고 자기는 항상 버텼대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화가는 예를 들어서 사바도 달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 잠도 잘 안 자지만은 또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 잠이 자면서 꿈도 꾸게 되고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보통 때랑은 다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스테이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기 쇠로 된 접시를 들고 있다가 그거를 잠이 들면은 똥 떨어뜨리니까 그럼 팔짝 깨가지고 잠도 깨고 또 그 잠드는 순간에 생기는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그 아트 커리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노벨상 받은 케미스트는 자다가 그 어떤 케미컬 스트럭처를 고민을 하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었는데 자다가 이 뱀 대가리가 꼬리에 뱀 대가리가 꼬리를 무는 걸 보고 이게 길다란 게 아니라 동그란 거다. 그렇게 해서 발견을 했다는 말도 있고 이게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잠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은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두 가지 스테이트가 있어요. 깨 있고 자 있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반응이 밖에 대한 스티뮬러스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잘 반응을 못하고 근데 몸도 움직이지 않고 눈도 못 감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쉽게 보면은 그런데요. 그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고 그렇고 근데 그게 뭐랑 달리 코마 예를 들어서 이제 의식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병이 나서 네. 코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잠이 그런 상태가 잠깐 있다가 빠져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펀더멘털리 다른 스테이트인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식이 없거나 코마에 들어가면은 뇌가 활동이 없죠. 근데 네. 잠은 사실 잘 때 뇌가 바빠요. 쉬는 것 같지만은 또그 나름대로 굉장히 바빠요, 뇌가. 맞아요. 이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레인 스캔을 해보면은 요게 이제 이 포인터가 보이시죠? 노란 걸수록 액티비티가 많은 거고 빨간 거는 적은 건데 이거는 깨 있을 때고 이거는 자는 스테이지가 이제 제가 말씀을 여러 스테이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non-REM sleep이라고 그냥 깊이 잘 때 보면은 확실히 좀 덜 노래요. 그러니까 뇌의 활동이 좀 줄어들죠. 근데 REM sleep이 꿈꾸는 잠이에요. 꿈꾸는 잠 보면은 그냥 깊이 잘 때보다 뇌가 더 활발해지고 사실 요거랑 깨 있을 때 비교하면은 어떤 때는 이 꿈꾸는 잠이 뇌가 더 활발해요. 그러니까 잠이 이렇게 뭐 의식 잃고 코마처럼 뇌가 셧다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스트럭처가 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다른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잠이요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잠 사이클을 이제 보통 이제 저기 슬립 랩에 가지고 잠을 조사해 하면은 여기다 EEG를 붙이고 EMG를 붙여서 이 근육이 움직이나 보고 숨을 쉬나 그것도 여기다 뭘 잔뜩 붙이고 또 옥시전이 어떻게 되나 붙이고 그러고 이제 하룻밤을 자면은 스테이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테이지 1, 2, 3, 4가 되면서 좀 더 깊이 자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잠을 쭉 그냥 고르게 자는 게 아니라 이런 스테이지 4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게 라이트하게 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REM sleep, REM, 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눈이 그냥 확 빨리빨리 움직여요, 자면서. 근데 몸은 안 움직여요. 눈만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REM sleep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가 꿈을 꿔요. 근데 보통은 기억을 못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때 막 깬다든지 어떻게 잘못해서 그러면은 꿈이 기억이 나죠. 그거를 이게 한 사이클이 사실 한 90분쯤 되는데 그거를 몇 번, 대여섯 번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게 하룻밤의 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면은 이 REM 꿈꾸는 시간이 그 사이클이 가면서 좀 더 길어져요. 그래 이거를 EEG를 보면은 이제 뇌파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깨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어떤 웨이브랭크가 프리퀀시가 있는데 이제 스테이지 1, 2 가면서 3, 4 이거는 딥 슬립 3 and 4죠. 이게 슬로우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앰플리튜드 크게 되고 그리고 이제 REM 슬립이 되면은 이 꿈꾸는 슬립 때는 오히려 깼을 때랑 비슷하게 더 빠르고 아까 브레인 스캔을 메타볼리즘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더 소모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이런 사이클을 저희가 이렇게 하룻밤에 몇 번씩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도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슬립 그 스테이지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이 들 때까지 보면은 이 스테이지 1, 2는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슬로우 웨이브 스윕 이게 스테이지 3 and 4 깊은 잠이었죠. 그거를 이제 자야 좀쉰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줄어들죠.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램 슬립, 꿈꾸는 슬립도 좀 줄어들고 또 이거는 WASO라고 wakefulness after sleep 오늘 자고 나서 이렇게 자꾸 깨는 그런 기간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확실히 나이가 들면은 이 잠 패턴이 확 바뀌는 게 좀 확실하기보다는 gradually 바뀌죠. gradually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컴플레인 하시는 것들이 이런 거가 reflect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sleep efficiency라고 그러는데 누워 있는 기간 중에 이렇게 깨지 않고 이런 그 스테이지 1, 2, 3, 4하고 REM sleep에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게 이제 그 sleep efficiency라고 그러는데 efficiency가 줄어드는 거죠. 뭐 한 90%였다가 뭐 70%, 60% 자는 동안 그렇게 sleep stage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이게 잠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또 잠을 못 자서 문제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잠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고 언제 자고 언제 깨고 그게 뭐가 컨트롤하는가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호미오스테틱 컴포넌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몸이 다 그렇죠.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려는 그런 메커니즘이 몸에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깨 있으면은 이게 자꾸 빌드업이 돼요. 이 잠을 잘려는 졸리운 프레셔가 빌드업이 돼가지고 오래 깨 있을수록 그러면은 이제 자게 되고 자는 동안에 그게 릴리스가 돼서 그다음에 또 깨면은 오래 깨 있을수록 또 그게 빌드업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balloon이라고 이렇게 좀 디스크립티브하게 애널로지를 하기도 하는데 balloon이 이렇게 쳤다가 그거를 잘 때는 바람을 쭉 뺐다가 또 이제 깨 있으면은 그거에 쳐서 그 슬립 프레셔가 생기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메이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결국은 이 빛이에요. 빛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모두 이 지구에 살기 때문에 해를 보고 밤에 자잖아요. 그래서 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호미오스테틱 슬립 드라이브 그러니까 깨 있으면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깨 있으면은 이제 그 잠 프레셔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면은 그게 릴리스가 돼가지고 또 깨면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몸에서 이렇게 어큐뮬레이트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아데노신이라고 뇌에 있는 뉴로트랜스미터 어떤 그 뉴로케미컬이 있는데 그 아데노신이 이런 슬립 프레셔를 주는 그 케미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가 잘 아는 음식이나 뭐 음료수 중에 아데노신이랑 관계된 거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곽 박사님은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아실 테니까. 그게 바로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이 아데노신 리셉터를 가서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 슬립 프레셔를 주는 케미컬을 막아주니까 좀 잠이 깨죠. 그래서 이제 그 카페인을 마시게 됩니다. 커피라든지 뭐 카페인이 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굉장히 큰 거는 이 라이트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빛을 쬐면은 뇌에서 그 수프라카이아즈믹 뉴클리어스라고 털역인데 그게 뇌신경이 시신경, optic nerve 빛을 눈에서 가는 신경이 뒤에 가서 이렇게 서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바로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 빛을 감지를 해가지고 하이포살 이렇게 딴 부분으로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보내요.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이니어 그랜드라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데 거기서 이 세로토닌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멜라토닌이 돼요. 그래서 몸 안에서 그 멜라토닌을 보통은 만드는데 빛이 있으면 그거를 눌러줘요. 못 만들게. 빛이 멜라토닌을 그 서프레스해요. 그래서 그 멜라토닌 그 하루에 요건데 피에서 재보면은 빛이 있을 때는 못 만들고 이렇게 낮게 있다가 어두워지면은 이제 몸에서 월랑 만들려고 그랬던 멜라토닌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밤에는 올라가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졸려서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침 되기 전에 좀 내려오고 또 잘 때 이제 잘 알려진 거는 우리 몸의 체온이 좀 내려가죠. 좀 자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코리솔이 보통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침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서케덴 림이 빛 때문에 저희 몸 안에 바뀌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세포들도 여기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온 몸이 이 서케덴 리듬, 이 빛과 밤에 어저스트를 해서 변화가 되게 저희가 이렇게 다 온몸이 그렇게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느냐 안 자느냐 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호미오스태틱 슬립 드라이브는 그러니까 잠을 안 깨어 있으면은 잘나고 자꾸 아데노신 같은 게 이제 더 높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그걸 자게 하는 거고 또 빛이 있으면은 멜라토닌 같은 거를 못 만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버티다가 빛이 없어지면 이제 멜라토닌이라 말게 되고 그러니까 멜라토닌이나 아데노신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더 졸리게 해서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종합해서 결국 종합한 게 우리가 얼마나 얼얼하게 깨어 있고 그다음에 졸리냐 그건데 그러니까 뭐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졸립잖아요 보통. 근데 이 자기 직전에 오히려 그때가 그러니까 제일 얼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때가 아주 forbidden zone이라고. 그때는 잘래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특히 티네이저들 보면은 아니 오밤중에 그 크래시하기 전에 그때 막 그러니까 밤형이라고 뭐라 그러나 그죠 올빼미형.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런 조건들이 제일 얼얼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몸이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거는 오버컴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크래시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때는 이 너무 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이제 이 몸의 바이올로지가 그렇게 서케디언 리듬에 붙어 있고 또 얼마나 그동안 잤냐에 따라서 그 슬립 드라이브로 생긴 그런 뉴로케미컬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합해서 이런 저희의 그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좀 써먹을 수도 있는 게 이 여행을 가면요. 뭐 한국은 사실 힘들어요. 12시간이니까 완전히 거꾸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뒤로 12시간 앞으로 12시간이니까 그거는 힘들고 뭐 멜라토닌 같은 건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빛하고 멜라토닌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럽을 가면 한 6시간쯤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뉴욕 타임이네요. 제가 이거는 뉴욕 타임즈 아티클에서 얼마 전에 이게 나왔는데 온라인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딱 넣으면은 딱 이런 그래프를 딱 그려줘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빨리 그 jetlag이 없어질 수 있다. 이게 뭐 사실 이게 뭐 꼭 잘 듣고 이거를 하시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그 서케이디안 리듬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이런 거를 어플라이해서 잠자는데 좀 더 이렇게 레셔널하게 플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레코멘데이션은 뭐냐면은
6시간이 이른 데를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잖아요. 도착하면은. 그러니까 한 사흘 전부터 1시간씩 좀 일찍 자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잔뜩 쬐어가지고 아침에 우리 서케디안 프레셔를, 서케디안 리듬을 살리니까 멜라토닌도 내려주고 뭐 그렇게 해서 햇볕을 계속 일어나자마자 쬐주는 거죠. 그러면서 멜라토닌을 먹는다면은 한 몇 시간 전에 자기 전에 한 서너 시간 전에 먹고 그 다음 날은 자는 것도 1시간 먼저 자니까 또 1시간 먼저 멜라토닌 먹고 그 다음에 또 멜라토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도 날아가서 그거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날아가서 처음에는 좀 어둡게 있다가 도착할 때 되면은 비행기에서도 보통 불을 확 켜잖아요. 불을 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는 눈가리도 좀 하고 그러다가 도착하기 전부터 환하게 창문도 열고 불도 켜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고 이제 가면은 그때부터도 이제 멜라토닌을 이렇게 자기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태까지 우리의 몸의 바이올로지를 잘 이용을 해서 슬립 사이클을 저희가 이거는 아티피셜하게 변하는 거니까 거기에 어저스트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거고요. 근데 이 멜라토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는데 멜라토닌은 사실은 이게 수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먹으면은 한두 시간, 한 시간 안에 바로 잠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몸의 상태를 좀 더 잘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어저스트 해주는 마듈레이터지 그거 가지고 그냥 금방 자고 그래서 이 스터디 한 것들을 보면은 멜라토닌은 안 듣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그거 해가지고 1시간 있다 자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바로 잠을 재워주는 그런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작한 게 왜 잠을 자야 되나. 그 이제 그거를 어떤 때는 왜 자야 되나 알려면은 안 자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 보면은 그 거꾸로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 잠을 sleep deprivation이 되면은 그건 다 아시죠? 이렇게 뭐 포커스를 할 수 없고 깨 있을 수도 없고 기억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이유가 이 뇌에서 자는 동안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했을 때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포가 휴식을 해야 된다고. 이 뇌 세포도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에너지를 리플레니시하고 또 이 브레인 서킷을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고 그게 뇌만 아니고 심장 cardiovascular system, 또 blood pressure, 또 우리의 면역, 또 우리의 appetite 그리고 이 metabolism 또 이 어린애들은 특히 또 growth hormone 같은 것도 잘 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온몸에 영향이 있는데 제가 each category를 제가 그냥 간단히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브레인을 보면은 이런 lymphatic 그러니까 이 피를 이렇게 리사이클하는 게 lymphatic 시스템인데 그런 것도 이제 체인지가 되고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건데 이 자면서 기억을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보려고 열심히 이런 거를 외워가지고 바로 시험 본 사람하고 자고 나서 아침에 시험 본 사람하고 보면은 자고 나서 본 사람이 그거 더 많이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항상 더 잘해요. 이거는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많이들 이렇게 스터디를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잘 때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컨설리데이트 돼가지고 기억력을 오히려 좋게 해주고 또 요즘 와서 이제 굉장히
하나 알게 된 거는 애밀로이드라는 게 제가 작년에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 베타 애밀로이드가 이 알츠하이머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이 베타 애밀로이드가 너무 많아지고 엉켜서 이렇게 막 뇌에 쌓여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고 지금 새로운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한 엔티바디 약이 나왔는데 굉장히 컨트로버시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이달에 그거보다 좀 괜찮은 게 지금 FDA 어프로를 받았는데 그것도 애밀로이드를 줄여주는 약이에요. 근데 자는 동안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서 이 클리어런스가 돼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밀로이드는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 알츠하이머에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그런 프로틴이라서 그거를 너무 많은 걸 뇌에서 클리어하면 해주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죠.